자, 가상 메모리의 마지막 항목으로 프레임의 할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프레임을 할당할 것인가와 관계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현재 각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질 페이지 프레임의 적정 수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각 프로세스마다 실행이 필요한 최소 페이지 프레임 수가 확보되어져야지만 각 프로세스는 실행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페이지 프레임 수가 줄어들게 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프로세스는 자신이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들에 대한 페이지 폴트가 증가하게 되어지겠죠. 또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지면 실행이 중단된 명령어가 재실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페이지 폴트가 많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은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명령이 실행되어질 때 참조하는 모든 페이지는 반드시 동시에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지만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변수의 값을 더한다 라고 했을 때, 극단적인 예로 두 변수가 서로 다른 페이지에 있는데 하나의 페이지를 가져오고 나서 다음 페이지를 가져올 때 먼저 가져온 변수에 대한 페이지가 교체되어져서 더 이상 메모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의 명령어와 그 명령어를 처리할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을 텐데,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를 수행하려고 봤더니 데이터가 포함되어진 페이지가 없어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페이지를 가져왔더니 그새 명령어를 탑재하고 있는 페이지가 교체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면, 현재 데이터를 담고 있는 페이지를 가져오고 나서 명령어를 재시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재시작하고자 했을 때 역시 명령어 인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명령어를 탑재하고 있는 페이지를 찾을 수 없으니까 또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포인터처럼 메모리를 간접 참조한다 라고 한다면, 내가 명령어를 통해서 접근하고자 하는 곳에 바로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주소를 담고 있어서 한 번 더 간접 참조한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페이지들이 동시에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지만 온전하게 명령이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는 자신이 실행하고자 할 최소 프레임 수가 확보되어짐과 동시에 하나의 명령이 수행되어질 때 참조되어질 모든 페이지가 반드시 한 번의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질 프레임의 수는 어떻게 할당해주면 좋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질 최소 프레임 수는 현재 CPU 명령어의 구조에 좌우가 되어질 것이에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명령이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메모리들을 동시 참조할 수 있는지와 연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동시에 참조할 모든 페이지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프레임이 최소 프레임 수가 될 것이고, 반대로 최대 프레임 수는 현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메모리 용량에 좌우가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시스템에는 대용량의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프레임 수들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들을 일정한 프로세스들에게 할당해 준다라고 하면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할당받을 수 있는 프레임 수를 더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존재하는 다수의 프로세스들 사이에 페이지 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할당할 것인가는 다시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균등 할당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현재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에게 동등한 수의 프레임들을 할당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메모장 같은 프로세스도, 또 아주 큰 워드 프로세서 같은 프로세스도 하나의 프로세스다라는 의미로 똑같은 수의 프레임들을 할당을 해주는 방법이 균등 할당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간단한 할당 방법이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프로세스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페이지 프레임이 할당이 되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프로세스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페이지 프레임이 할당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페이지 프레임이 많지 않을 것이고, 큰 규모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페이지가 많을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현재 프로세스 크기에 비례해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이 비례 할당이라는 방법이 될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적은 프로세스에 비해서 큰 프로세스에게 많은 페이지를 할당해 줌으로써 비슷한 비율로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페이지들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그런 개념이겠죠. 반면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우선순위 할당이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세스의 크기라기보다는 프로세스가 갖는 실행 우선순위에 따라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을 해주자라는 것이죠. 더 많은 페이지를 할당받았다라는 것은 페이지 폴트율을 더 낮출 수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필요로 하는 페이지들을 모두 메모리에 적재할 가능성들을 높인 상황에서 좀 더 수월하게 프로세스가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프로세스에 비해서 더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처리를 하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더 많은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하는 방법이 우선순위 할당 방법이 될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페이지 교체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희생 프레임을 어느 프로세서로부터 얻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 교체라는 방법은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자기 페이지 프레임 중 하나를 희생 프레임으로 선정하는 방법인 거예요. A, B, C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 중인데 현재 A라는 프로세스가 새로운 페이지를 메모리에 탑재하려고 하는데 빈 프레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B나 C 프로세스에 있는 페이지 프레임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A 자신의 페이지 프레임 중에서 잘 안 쓰는 페이지를 교체해주는 방법으로 동작을 해주는 방법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B와 C는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그다지 할 일 없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A라는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에서 사용자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B나 C 프로세스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페이지 프레임들이 별로 없을 것이요, 더불어 현재 메모리를 할당받고 있는 페이지 프레임도 당장 사용되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swap 영역으로 swap out 되어져도 별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A 프로세스의 페이지 프레임 중에 어느 하나들을 계속 교체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는, 잘 안 쓰는 페이지 프레임이 그대로 안 쓰는 채로 낭비되어져 있고, 또 많은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지는 프로세스는 빈번하게 페이지 교체를 지속하게 되어지는 일이 처리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기는 합니다. 반면에 지역 교체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프레임을 강제로 뺏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모든 프로세서에게 좀 균등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반면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전역 교체 방법이라는 것은 현재 프로세스가 이를 수행을 하다가 새로운 페이지를 탑재할 메모리 프레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역 교체처럼 자신에게 할당되어진 페이지 프레임 중에서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 있는 전체 프로세스들이 할당받은 페이지 프레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희생 프레임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전역 교체를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애초에 A, B, C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일한 개수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페이지 프레임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각 프로세스에 할당되어진 페이지 프레임 수가 서로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아주 극단적으로는 특정 프로세스가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프레임 수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도 있는, 소위 페이지 프레임의 독식이 일어나서 특정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기아 상태가 발생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겠죠. 반면에 긍정적인 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페이지 프레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프로세스에게 충분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현재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페이지 폴트율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고 얼마나 많은 다른 프로세스와 함께 또 어떻게 페이지 프레임들이 할당되어지는지에 따라서 그 성능이 다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현재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보면 스레싱이라는 개념이 하나 중요하게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스레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데에 더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실제 페이징 처리에 더 많이 할당하고 있는 상황을 스레싱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소위 페이징 처리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 페이지를 메모리에 탑재할 것이고 현재 메모리상에 부족한 프레임을 할당받기 위해서 현재 메모리상에서 일부 내용을 수합 영역으로 스와핑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수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메모리를 조작한다라든가 보조기억 장치를 조작한다라는 것은 CPU가 처리되어지는 시간에 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지는 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스레싱이 발생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효율적인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현재 이 스트레싱이 발생되어지는 원인을 보면 각각의 프로세스가 자신이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했을 때 주로 스트레싱이 발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충분한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페이지 폴트율이 높아지게 되겠죠. 필요로 하는 페이지를 충분히 할당받지 못한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CPU는 현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즉 CPU가 놀고 있는 상태가 발생되어져서 상대적으로 CPU의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운영체제 차원에서는 CPU의 이용률을 봤더니 CPU의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CPU가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소위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더 증가시키도록, 다시 말해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페이지 프레임 수를 줄여주는 등의 처리들을 수행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가뜩이나 현재 프로세스는 충분한 수의 페이지를 할당받지 못했는데 자기에게 할당되어질 페이지 프레임 수가 더 줄어들게 되어지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겠죠.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가 증가하면, 즉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수행을 하게 되어지면 CPU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선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너무 많은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충분한 수의 페이지들을 할당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서로 프로세스마다 페이지 폴트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스와핑하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CPU의 이용률이 다소 떨어지게 될 것이고, CPU의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운영체제는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더 높이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어져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할당받을 수 있는 페이지 프레임 수를 더 줄여버리게 되어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CPU의 이용률은 더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어느 시점 이후에 급격하게 CPU의 이용률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스레싱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즉 스레싱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CPU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CPU가 일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충분한 페이지 프레임이 할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다중 프로그래밍 정도를 줄여서, 즉 현재 수행되어지고 있는 몇몇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일시 정지시켜버리거나 아니면 중지시켜버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프로세스들이 원활하게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의 페이지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프로세스의 페이지를 교체하고자 했을 때 지역적인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에요. 하나의 프로세스가 혹시 스레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프로세스 하나만 문제가 되어지도록 해야지
전역적인 할당을 하게 되어지면 과도하게 하나의 프로세스가 페이지들을 긁어 모음으로써 시스템에서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전체 프로세스들이 모두 다 제대로 동작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을 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할당 방법이 있지만 우선순위 할당 방법을 사용을 해줌으로써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에게 우선적으로 페이지를 할당을 해주어서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한 방법이 될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빨리 일을 끝내버리면 그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페이지들이 반납되어질 것이고 그 반납받은 페이지 프레임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일을 수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겠죠. 자, 다만 우선순위 할당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됐을 때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는 충분한 수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프로세스들은 충분한 수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들에 의해 과도한 스와핑 작업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에 따라서 입출력 장치들에 대한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스트레싱이 방지되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프레임 수가 보장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로서 작업 집합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 집합 모델이라는 것은 앞서서 소개했던 메모리의 지역성의 원리, 즉 짧은 시간 간격으로 봤을 때에는 CPU가 메모리를 접근하는 영역이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진다라는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현재 워킹셋 윈도우라고 해서 델타로 표현해 주었는데, 이 델타라는 값은 페이지 참조의 고정된 횟수를 가리킨다라고 했을 때 프로세스 PI의 워킹셋을 WSSI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그 얘기는 현재 델타라는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서로 다른 페이지들의 집합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T1 시점에서 프로세스의 워킹셋을 보면 현재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지가 1번, 5번, 7번, 6번, 2번이라는 페이지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반면에 T2라는 시각에서 보면 4번, 3번이라는 페이지들만 워킹셋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델타의 크기가, 워킹셋 윈도우에 대한 크기가 아주 작다라고 한다면 소위 지역성의 충분한 특징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한번 참조한 페이지를 다시 참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가 직전의 페이지만 참조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최근의 페이지들을 다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최근에 참조했던 페이지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페이지 폴트들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델타의 값을 아주 크게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현재 모든 페이지를 다 포함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현재 당장 필요하지 않는 페이지까지도 과도하게 포함하게 되어지는, 소위 불필요한 페이지까지도 메모리에 유지하도록 하게 되어져서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크기의 델타 값을 선정을 해줘야 할 텐데, 현재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워킹셋 윈도우들에 대한 총 합을 D라는 값으로 가졌을 때 만약에 그 D라는 값이 현재 메모리의 물리적인 크기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스트레싱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상태에 돌입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각각의 프로세스들이 다시 사용할 필요가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프레임들의 총수의 합이 현재 내가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모든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모든 프레임들을 다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특정 프로세스들 중에 어느 하나를 중지시켜 줌으로써 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프레임을 가지고서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모리 참조의 지역성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해 준 것인데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보면 물론 메모리 전체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접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주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접근했다라고 하면 다시 이 순간에는 주로 이 부분을 접근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가 참조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스트레싱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페이지 폴 투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나서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페이지 프레임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페이지 폴 투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너무 페이지 폴 투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지나치게 많은 페이지들이 할당되었다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를 떨어뜨려 버리는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행위가 되어질 테니까 그 경우에는 오히려 페이지 프레임을 좀 줄여 주어서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페이지 프레임을 좀 줄여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또 반면에 프레임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페이지 폴트율이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는 각각의 프로세스가 필요로 하는 충분한 수의 페이지 프레임을 할당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다시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질 페이지 프레임을 점차 늘려나가는 정책을 통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페이지 폴트율을 유지함으로써 스트레싱이 일어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워킹셋들과 페이지 폴트율들을 연관시켜 살펴보면 현재 스트레싱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페이지 폴트율은 시간에 따라서 고점과 저점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패턴들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시각 0에서 새롭게 메모리를 접근하게 되어질 때는 페이지 폴트율이 다소 증가하게 되겠죠. 왜? 메모리에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 계속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져서 메모리에 탑재하게 될 것이고 탑재되어지는 내용이 어느 정도 메모리에 차지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추가의 페이지 폴트율이 발생되지 않고 현재 메모리에 탑재되어진 페이지들을 가지고서 주어진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가게 될 것이에요. 왜? 지역성의 원리에 따라 현재 접근한 페이지들을 다시 접근할 가능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율이 상대적으로 좀 완만하게 줄어들거나 낮은 상태로 유지되어지다가 이제 다른 영역의 메모리를 접근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영역에 대한 페이지 프레임은 메모리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다시 페이지 폴트율이 점차 늘어나는 형태를 취하다가 어느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수렴되어지는 내려오는 그런 특징들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많은 페이지 폴트율이 계속 발생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스트레싱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고점과 저점 사이에 적당한 주기를 하나의 워킹셋으로 설정을 해가지고서 이 사이에서 사용되어지는 페이지들을 워킹셋 윈도우 안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소 스트레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그램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도 페이지 폴트율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정해 보기를 현재 내가 1024 x 1024개의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때 현재 1024개의 요소가 하나의 페이지에 할당되어진다 라고 가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현재 시스템에는 1024개의 페이지가 있는 것이고 이 배열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1024개의 페이지들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2차원 배열의 각 요소를 어떻게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을 취해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A라는 배열의 I by J 번 요소를 접근을 할 것인데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요소 값을 고정한 채로 그룹 값을 바꿔가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즉 현재 J가 0인 채로 I 값이 0, 1, 2 바꿔가는 것이니까 각각의 그룹에 대한 첫 번째 요소들을
하나씩 접근을 해나가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경우 보면 첫 번째 페이지의 0번 요소에다가 값을 설정을 하고 두 번째 페이지의 0번 요소, 세 번째 페이지의 0번 요소, 이렇게 매 요소를 접근할 때마다 내가 접근할 페이지가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계속 페이지 폴트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반면에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룹의 번호를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요소 번호를 바꿔간다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0번 그룹의 모든 요소를 다 접근하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을 접근할 때 비로소 i 값이 바뀔 때 비로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루프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폴트가 최대 1024번 밖에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구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2차원 배열을 접근을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그룹의 개수, 뒤에 나와 있는 것을 그룹당 요소의 개수로 판단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머신에서 페이징 시스템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큰 규모의 자료 구조들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고려사항들 보면 프리페이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프리페이징이라는 것은 과도한 페이지 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페이지들을 미리 메모리로 적재해주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명령어 같은 경우 보면 순차적인 진행을 기본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0번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 폴트가 발생됐을 때 인접한 1번, 2번, 3번이라는 페이지들을 한 번에 가져옴으로써 페이지 폴트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죠. 다만 애써 가져온 내용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페이지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은 오히려 메모리 입출력 성능으로 인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버릴 수 있을 것이에요. 따라서 운영체제를 개발할 땐 적절한 페이지의 크기를 선택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일단 페이지 테이블의 크기는 페이지의 사이즈가 클수록 페이지 타입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크기의 메모리를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한 페이지의 사이즈가 클수록 페이지 테이블 사이즈의 크기는 줄어들 수 있겠죠. 반면에 한 페이지의 크기가 커지게 되어지면 내부 단편화로 낭비되어지는 메모리가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내부 단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페이지의 크기가 작을수록 좋을 것입니다. 한 페이지의 크기가 작다라고 한다면 여러 페이지들을 메모리에 탑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번 메모리를 입출력해주는 동작들을 수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입출력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읽고 쓰고 하는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입출력 장치에 대한 오버헤드 측면에서 보면 다시 페이지 사이즈가 클수록 좋을 것이고, 다만 페이지가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 메모리의 지역성의 특징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많은 내용을 담아봐야 인접한 영역에 있는 메모리만 참조할 가능성들이 높아질 테니까 그런 경우를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지역성이라는 특징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역시 페이지 크기가 작을수록 효율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지의 크기라는 것은 무조건 클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작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고,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한 순에서 타협을 봐가지고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운영체제가 주로 어떤 류의 프로그램들을 수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선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가상 메모리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메모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부분들은 입출력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남기는 했는데, 상대적으로 프로세스나 메모리 관리에 비해서 덜 복잡하기도 하고 또 중요도도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기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으려고 봅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개론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남은 학기 동안에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사용 방법을 익혀봄으로써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부분은 개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습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수월하게 강의를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